자, 이 과목 그 에너지 설비 관리 연습 문제인데요. 그 연소 계산 이런 내용 했는데, 자, 1번부터 해서 그 50문제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난방 종류 중에서 복사 난방의 장점 4가지를 쓰시오 해가지고 서술 문제인데요. 자, 난방의 종류 그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열량 손실이 비교적 적다. 자, 두 번째, 개방된 상태에서도 방에 난방 효과가 있다. 자, 세 번째,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해서 쾌감도가 높다. 쾌감도가 높다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키워드. 자, 세 번째, 공기 대류가 적어서 바닥면 먼지 상승이 없다. 그래서 먼지 상승, 그래서 먼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고요. 그 외에 방열기가 필요하지 않아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그래서 복사 난방의 장점 4가지 좀 봤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 하나를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연소가스 분석 결과 CO2가 13.5%, O2가 7%, CO가 0%라면 CO2 맥스 퍼센트는 얼마냐? CO2 맥스 퍼센트 중에 21 마이너스 O2,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0.395 CO 분의 21, 그 다음에 가로 열고 CO2 플러스 CO, 요거를 암기하든가, 그 CO가 빵프로기 때문에 그 M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 여기서 좀 변형된 게 M인데, 그 M이라는 건 CO2 분의 CO2 맥스 퍼센트다. 그거 갖다도 문제 풀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FM은 요거죠. 그래서 CO2 그 해설도 되어 있는데, 맥스, 그 다음에 퍼센트는 요거 21, 요걸 암기해줘야 됩니다. 21 빼기 O2 플러스 0.395, 그 다음에 CO. 네. 자, 0.395짜리가 하나 있죠. 자, 그래서 21 하고 가로 열고 그 CO2 플러스 CO. 네. CO. 네.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0.39 들어가는 요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 풀면 된다. 근데 CO가 빵이니까 여기다 빵 집어넣고 빵 집어넣으면 얘가 간단히 바뀌죠. 뭘로 바뀌냐면 21 곱하기 CO2 나누기 그 다음에 21 빼기 O2 이걸로 바뀝니다. 자,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정답이 바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21 곱하기 CO2 13.5, 이 퍼센트를 그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 빼기 여기 7. 자,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0.25가 떨어집니다. 자, 요 포인트를 확인하도록 할 건데요. 요 포인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21 빼기 O2분의 21, 얘가 M이죠. 그래서 M 구하는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CO2 맥스 퍼센트는 M 곱하기 CO2니까 M은 CO2분의 CO2 맥스 퍼센트다. 자, 지금 얘를 묻고 있으니까 M에다가 CO2를 곱하면 된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자, M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이거를 21 마이너스 O2분의 21. 그래서 요거 계산한 다음에 CO2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다가 7을 넣고, 그 다음에 CO2 자리에다가 13.5를 집어넣어서. 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21 빼기 7분의 21. 요거 계산한 다음에 13.5를 이렇게 곱하면 요거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 연소를 가정했을 때 21 마이너스 5분의 21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었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저희 발열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래서 CH4, 메탄, 그 다음에 C2H2, 아세틸렌, 그 다음에 C3H8, 그 프로판, 그 다음에 C2H4, 에틸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디귿, 프로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 에틸렌, 자, 그 다음에 니은, 아세틸렌, 그 다음에 기억, 메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등. 그래서 디귿, 이렇게, 리을, 니은, 그 다음에 기억. 디귿, 리을, 니은, 기억. 얘가 저희 발열량이 높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프로판이 높고, 그 다음에 에틸렌, 그 다음에 아세틸렌, 그 다음에 메탄 순이다. 프로판이 메탄보다 발열량이 높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함유 입자를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침강시켜서 분리, 포집하는 방식의 집진 장치를 자, 무엇이라 하는가?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침강, 그래서 중력식 집진 장치. 그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4번은 중력식 집진 장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연료를 미립화하여 무화시키는 방법 중 가압, 분사식, 회전식, 기류, 분무식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 핵심 키워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 분사식은 펌프로 액체 연료를 가압하여, 그래서 가압하여 노즐로 고속 분출시켜서 무화시키는 방식이다. 자, 회전식은 자, 고속으로 회전하는 분무컵 모양의 회전체에 연료를 공급하여 회전체의 원심력에 의해서 무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회전체의 원심력에 의해서 무화시키는 방식이다. 이 정도 적어야 되고요. 기류 분무식 같은 경우에는 압축된 공기를 노즐로 고속 분출시켜서 이유체 방식으로 무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키워드 잡아서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이었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중량 조성을 갖는 액체 연료를 완전 연소시킬 때 고위 발열량인데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걔를 구하시오. 자, 탄소가 55% 나왔고요. 수소가 4% 나왔고 황이 2%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10%, 질소가 9%, 그 다음에 수분이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네들 다 더했을 때 100%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자, 55 더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2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20 하면은 얘가 100%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주고 문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6가지 성분 중에서 그 탄소라는 거, 그 다음에 수소라는 거, 그 다음에 S라는 거, 수소는 좀 주의사항이 H2로 존재한다. 이것들이 가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을 낼 수 있는 성분이 가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탄소를 만약에 그 태우면 33858 나온다. 그 다음에 H2 수소를 만약에 태우면은 142, 120 그 킬로그램당 이 정도 열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에는 10450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 정도 발생한다. 그래서 얘를 듀룡식을 컨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듀룡식은 원래 뭐였냐면 원소 분석에 의한 발열량 계산하는 건데 얘가 고위 발열량 계산하는 거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은 듀룡식은 원래 이랬잖아요. 8100C 플러스 34000에 H-8분의 5의 산소, 그 다음에 플러스 2500S였다. 자, 요걸 컨닝 해가지고, 그 듀룡식에는 탄소가 여기가 원래 얼마냐면 8100이었잖아요. 8100. 요게. 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었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지금 킬로줄로 나왔어요. 요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같은 경우에는 34,000이었죠. 34,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얘가 2,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요거였죠. 근데 이제 킬로그램, 그 다음에 킬로줄, 킬로칼로리 참, 죄송합니다. 킬로그램 아니고, 킬로줄 아니고, 킬로칼로리일 때는 8,100, 34,000, 그 다음에 2,500에 있었는데, 요걸 컨닝 해가지고, 우리가 암기를 요걸,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킬로줄 퍼 킬로그램, 요 단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킬로줄로 바뀌었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8,100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3858, C. 그 다음에 34,000을 쓰면 안 되고, 142, 120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8분의 5. 그러니까 2,500을 쓰면 안 되고요. 10, 450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은 그대로 이쁘게 집어넣으면 되죠. 탄소가 55%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0.5를 집어넣고, 자, 수소가 4%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0.04를 집어넣고, 산소가 10%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0.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황 이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2%니까 0.01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룡식을 암기했을 때 얘가 킬로칼로리다. 근데 여기 단위가 킬로줄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숫자를 바꿔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00 대신에 요거 34000 대신에 얘 2500 대신에 10450을 집어넣어가지고 탄소의 퍼센트, 수소의 퍼센트, 그 다음에 산소의 퍼센트, 황의 퍼센트를 이제 비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고위 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수 없이 33858 곱하기 0.5 플러스 142 120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0.04 빼기 8분의 0.1 가로 닫고 플러스 10450 곱하기 0.02 하면 자, 정확히 227 39.2가 떨어집니다.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떨어지죠. 자, 227 39.2 킬로줄 퍼 킬로그램 떨어지는데요. 답을 적을 때 기본이 소수점 두째짜리까지인데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분이 있어서 739.20 이렇게 적는 분이 있거든요. 딱 정확히 딱 떨어졌을 때 여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점 첫째짜리 떨어지니까 이렇게 적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도 정답 처리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소수점 첫째짜리까지 딱 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계산하는 게 좀 편리하죠? 플러스 33858 곱하기 0.5. 자, 정확히 여기 딱 떨어집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어도 이게 정확히 떨어지니까 그렇게 적어도 되고 여기 0을 붙여도 된다. 둘 다 정답 처리될 거다. 자, 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룡식 관련한 그래서 두룡식에서 킬로칼로리를 킬로줄로 그래서 단위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6번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매연하고 슈트, 그 다음에 분진되기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네 가지만 적으시오. 매연하고 슈트, 분진. 기본적으로 불완전 연소 됐을 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불완전 연소 시. 자,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가 언제 될 거냐.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온도가 낮을 때. 세 번째는 통풍력이 작을 때, 공기가 적게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연소실의 용적이 작을 때,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열 온도가 맞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연료 안에 그 불순물이 있을 때. 그래서 7가지로 해놨는데 그 중에 4가지. 근데 반드시 매연은, 슈트는 얘는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발생한다. 그 내용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7번이었고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돌의 통풍량을 측정한 결과 530파스칼,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평균 온도가 200도씨, 외기 온도가 20도씨일 때, 자, 실제 굴뚝의 높이를 메타로 계산하십시오. 구하시오. 단, 표준 상태에서 대기의 비중량이 1.293 킬로그램 폴스겠죠? 폴스 퍼 메타 함승. 그 다음 배기가스의 비중량은 1.323 킬로그램 폴스. 마찬가지로 폴스 퍼 메타 함승. 자, 실제 통풍력은 이론 통풍력의 80%다. 자, 이론 통풍력을 100%로 봤을 때 실제 통풍력은 80%이기 때문에 0.8을 곱해야지 0.2를 곱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20%는 로스가 된 거, 손실된 거고 그 실제 통풍력 계산할 때는 0.8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풍력 구하는 공식 하나 암기해서 문제 풀면은 이 문제가 간단히 풀리죠. 그래서 Z라는 거는 273 곱하기 H 곱하기 273 플러스 TA. TA라는 거는 소문자로 썼기 때문에 섭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섭씨 온도. 그래서 273 넣었다는 얘기는 절대 온도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섭씨 온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마 A, 요거, 빼기 273 플러스 TG. 얘 가스 온도죠. 그 다음에 분의 감마 G. 그래서 가스의 비중량. 그 다음에 가로 닫고 0.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H 요거 구하는 거죠. 그래서 높이 요거 구하는 건데 곱하기 요거를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73 플러스 TA 분의 감마 A 빼기 273 TG 그 다음에 감마 G 이렇게 가로 닫고 여기까지 했을 때 얘가 이론인데 여기에 실제 통풍력은 0.8. 자, 실제 통풍력은 이론 통풍력의 80%다. 그래서 여기에 0.2가 들어오면 안 되고 저 1 빼기 0.2에서 0.8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자, 연돌의 통풍력이 나왔기 때문에 통풍력이 530 파스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여기가 그 이제 섭씨 온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감마 A, 감마 G를 봐야 되는데 요 감마의 단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삼성. 얘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삼성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단위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킬로그램 펄스 퍼 메타 삼성. 밑에 있는 거 말고 얘하고 만약에 미터를 곱해 볼게요. 그럼 뭐가 떨어지냐면 킬로그램 분자만 보면 폴스 퍼 메타 삼성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메타를 곱하고 있으니까 메타 하나 끊어서 메타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를 우리는 오른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Z가 통풍력이 530 나왔기 때문에요. 530 파스칼이잖아요. 파스칼은 뭐냐면 뉴턴 퍼 530 뉴턴 퍼 메타 제곱이죠. 메타 제곱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제곱하고 여기 뉴턴 퍼 메타 제곱은 다르기 때문에 저 파스칼을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미리미리 H2O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미리미리 H2O가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를 알고 있어야 되죠. 1 미리미리 H2O는 뭐다? 1kg 폴스 퍼 메타 제곱이다. 그래서 요거죠. 자, 오른쪽 거 두드렸을 때 단위 자체가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삼성에다가 메타를 곱하니까 여기 메타 하나 끊어져서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제곱이다. 그러면 왼쪽도 바꿔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을 얘를 먼저 단위 환산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530 파스칼 통째로 들어갈게요. 자, 530 파스칼은 여기 그러면 1 ATM은 760mm HG는 1033이 그거 와야 되는데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 볼 건데 760 mm HG 수은주 얘는 10332 mm H2O 수주 얘는 101325 파스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위 환산 인자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10332 mm H2O는 101325 파스칼이다. 왜냐면 530 파스칼이 나왔기 때문에요. 저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가 101325 파스칼 들어가야 되고요. 얘를 소거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10332 미리미리 H2O 대신에 미리미리 H2O는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제곱이라 했죠. 이렇게 바꿔놓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소거되면서 그러면 요 Z 하나 끝난 겁니다. Z 하나 끝난 거고 그 다음에 273 자, 273 여기 같은 경우에는 켈빈 온도겠죠. 그래서 여기가 켈빈 온도로 바뀌었으니까 차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곱하기 H 미터 그 다음에 곱하기 차례대로 이쁘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273 플러스 TA가 배기가스 평균 온도가 200, 외기 온도가 20. 그래서 20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외기 온도. 그래서 20분의 그 다음에 비중량 적용할 때 대기의 비중량 얘가 있고 배기가스의 비중량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1.293 들어가야 되겠죠. 1.293 단위 자체가 제가 좀 전에 요쪽 거 유도하느라고 봤는데 메타 함수. 자, 빼기 여기 273 하고 플러스 여기가 지금 배기가스니까 배기가스 온도가 200 나왔죠. 그래서 200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비중량 1.325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삼성 가로 닫고 곱하기 0.8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좌항의 차원하고 우항의 차원 단위가 같기 때문에 요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오른쪽 거 얘를 계산한 다음에
왼쪽 거 얘를 계산한 다음에 273 나누고 그 다음에 요 가로친 요 숫자를 나누고 그 다음에 0.8까지 나누면 그 h를 미터로 찰 수 있다.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 얘가 몇 미터 나오냐면 자, 153.5347에서 153.53 나옵니다.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단위를 봐야 된다. 요 단위를 보면서 여기 미터를 끊으면서 이런 단위가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530 파스칼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ATM은 10332mm H2O는 1013225 파스칼이다. 그래서 10332mm H2O는 1013225 파스칼이다. 그걸 단위 환산 인대로 해가지고 파스칼을 끊고 그 좌항하고 우항의 단위가 동일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H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8번 주의사항이요. 그 파스칼 나왔을 때 미리미리 H2O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8번이었고요. 계속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프로판 C3H8 1 노멀 메탄 함성, 스탠다드 메탄 함성을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시킬 경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십시오. 요거는 완전 기본적인 그 연소 계산 중에 하나인데 이론 공기량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론 공기량 찾을 거면 이론 산소량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0.21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프로판이 기체 연료니까 이게 최적 단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공기량도 지금 최적 단위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판의 그 반응식을 먼저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5O2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CO2, 그 다음에 4H2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찾아요? 얘를 먼저 찾으면 된다고요. 1대 5지 않습니까? 원래는 1 곱하기 22.4분의 5 곱하기 20.4인데 그 오제로를 먼저 샀습니다. 오제로 이론 산소량은 스탠다드 메타 함성 퍼 스탠다드 메타 함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22.4분의 5 곱하기 20.4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게 5 스탠다드 메타 함성 퍼 스탠다드 메타 함성을 구한 겁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0.4분의 5 곱하기 20.4니까 끝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5 스탠다드 메타 함성, 스탠다드 메타 함성 구했고,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A0를 구할 수 있다. 어떤 단위로? 스탠다드 메타 함성 퍼 스탠다드 메타 함성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5제로를 지금 구했죠? 스탠다드 메타 함성 퍼 스탠다드 메타 함성을 구했기 때문에 얼마로 나눠요? 0.2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5에다가 0.21 나누면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23.81 나옵니다. 자, 단위는 스탠다드 메타 함성 퍼 스탠다드 메타 함성이니까 자, 한 줄 더 가야 되는데, 따라서 A0 스탠다드 메타 함성을 구할 때, 자, A0 23.81 스탠다드 메타 함성 퍼 스탠다드 메타 함성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요? 전체 연료량을 여기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9번 문제에서는 전체 연료량 프로판이 1 노멀 메탄 함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 스탠다드 메탄 함성을 곱하면 여기 이렇게 소거되면서 그냥 정답이 똑같죠. 23.81 스탠다드 메탄함이 떨어진다. 근데 제가 일부러 스탠다드 메탄함 퍼 스탠다드 메탄함을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연료가 1 스탠다드 메탄함성이 아니고 5였다면 아니면 10이었다면 이걸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연료량을 나중에 곱해줘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제로 구할 때부터 일부러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전체 연료가 1 노멀 메탄 함성이 아니고 5였다면, 아니면 10이었다면 이걸 곱해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연료가 하나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요거 갖다가, 반응식 갖다가, 그대로 해도 됩니다. 얘가 1대 5잖아요. 1 스탠다드 메타 함성인데, 5 스탠다드 메타 함성이다. 근데 얘가 1 스탠다드 메타 함성이다. 그때, X 스탠다드 메타 함성.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원래는. 자, 이거 하면은 1대 5니까 1대 5, 이거 5지 않습니까? 5 스탠다드 메타 함성이다.
나누기 여기다 0.21 하면 걔가 그냥 23.81 이렇게. 이게 더 빠른 겁니다, 원래. 예, 그래서 연료가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나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건데요. 연료가 하나 나왔을 때는 이게 훨씬 빠른 겁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연료가 1 스탠다드 메탄 함수이 아니고 만약에 3이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5였다. 스탠다드 메탄 함수이었다. 그럼 만약에 3이었다. 그러면은 3배니까 3배 하면은 얘가 x가 15 스탠다드 메탄 함수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0.21 하면 얘가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였다. 그러면 5였으면 5배니까 5배. 그래서 암산도 되는 건데 25 스탠다드 메탄 함수이 이론 공기량이고 이론 산소량이고 여기다 0.1 나누면 얘가 이론 공기량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 하나 나왔을 때는 그냥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푸는 게 더 빠릅니다. 자, 15 나누기 0.1 하면 얼마 떨어지냐면 71.43 정도 나옵니다. 자, 25가 나왔다. 그러면 25 나누기 0.21 하니까 얘가 119.047. 그래서 05 여기 들어있다. 자, 근데 연료가 2개, 3개, 4개, 5개 나왔을 때는 위에 게 편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계속 노가다를 좀 해줘야 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몇 프로 이걸 다 곱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에 것도 풀어봤고요. 밑에 것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 게 더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 9번이었고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분진 등을 제거하는 집진 장치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호 시간에 알려준 집진 장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중력식 집진 장치, 그 다음에 관성력식 집진 장치, 그 다음에 원심력식 사이클론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백필터 여과식 집진 장치, 그 다음에 전기식 집진 장치, 코트레일식. 그래서 주로 10번 문제는 건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세정식도 가능은 하다. 근데 주로 먼지, 분진 제거할 때는 건식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5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게 중력식 집진장치, 관성력식, 그 다음에 원심력식이다. 그 다음에 메인 처리, 본 처리로 사용하는 게 사이클론 하나짜리는 효율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멀티 사이클론이 효율이 좋다고 그랬죠. 90% 이상 나오니까. 그래서 멀티 사이클론, 그 다음에 여과식 백필터, 그 다음에 전기식이 효율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전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본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유의 성분 분석 결과 중량 조성으로 탄소가 80%, 수소가 10%, 산소가 3%, 황이 2%, 기타가 5%일 때 이론 공기량 노멀 메탄 함수 per kg, 스탠다드 메탄 함수 per kg을 구하시오. 여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더했을 때 마찬가지로 100%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80, 10, 90, 자 95, 그 다음에 100% 딱 나오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 찾을 때는 제일 먼저 이론 산소량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론 산소량을 스탠다드 메탄 함수 per kg으로 먼저 찾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요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반응식을 이렇게 적으면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반응식이 머릿속에서 착착 돌아가면은 안 적어도 되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H2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O2 적고요. 얘가 H2가 된다. 자, 황이 나왔습니다. 황 같은 경우 S 더하기 O2 하면 얘가 SO2가 된다. 자, 기타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기타는 산소를 소비하지 않아요. 그냥 나갑니다. 기타는. 그래서 얘 퍼센트가 8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S가 얘가 산소 빠졌네요. 산소를 나중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는 O2죠. O2가 얘가 3%, 그 다음 황이라는 놈이 얘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5%다.
자, 탄소가 80%, 수소가 10%, 그 다음에 황이 2%, 그 다음에 산소가 얘가 3%, 기타가 5%. 자, 다 더했을 때 100%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1kg 기준이다. 얘가 100%다. 자, 스탠다드 메타산소 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중유다. 중유니까 얘가 액체 연료가 맞다. 액체 연료니까 킬로그램이 맞다. 그래서 오제로 스탠다드 메타산소 퍼 킬로그램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1대1이니까 여기서부터 1대1 자, 이론 시간에 했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12대 32죠. 12대 32 하면은 얘가 스탠다드 메타산소니까 틀렸죠. 어떻게 되냐면 12분의 22.4 들어갑니다. 12분의 22.4. 12분의 22.4. 22.4. 원래는 여기가 스탠다드 메타산소이고요. 여기 밑에가 킬로그램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분의 22.4. 요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요거 계산한 거 처음 나왔으니까 연습 문제 처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22.4. 자, 12분의 32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얘가 스탠다드 메타함수니까 12분의 22.4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C의 퍼센트 0.8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탄소의 퍼센트 80%니까 0.8. 자, 여기 주의사항인데요. 산소량은 먼저 계산할 때 얘가 1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2. 그 다음에 여기 주의사항. 여기 22.4인데 2로 나누고 있으니까 11.2 들어와야 돼요. 여기. 그래서 2분의 11.2. 그 다음에 수소의 퍼센트 10%니까 0.1.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산소 소비하는 게 황이 있으니까 황이 32. 그 다음에 얘가 22.4. 1대 1이니까 얘가 1대 1이니까 얘가 32분의 22.4 들어가야 됩니다. 곱하기 황의 퍼센트 0.02. 자, 됐고요. 자, 기타는 산소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연료 안에 있는 산소는 갖다 쓴다고 했으니까 얘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O2라는 거는 중량으로 얘기했을 때 32고요. 그 다음에 최적으로 얘기했을 때 1이니까, 1몰이니까 얘가 22.4 들어야 됩니다. 빼기 32분의 22.4 들어야 됩니다. 곱하기 산소의 퍼센트 0.03. 자,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론 산소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론 산소량을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 A0를 구하면 된다. 이론 공기량.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이론 산소량을 제가 한번 계산한 거고, 지금 해설에는 그 이론 공기량을 바로 찾아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0.2를 나누면 얘가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찾았어요? 만약에 찾은 값에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자, A0를 어떤 단위로 찾아요? 스탠다드 메탄3승 퍼 킬로그램을 찾아야 된다. 자, O0를 어떤 단위로 찾았어요? 스탠다드 메탄3승 퍼 킬로그램을 찾았으니까 요 박스한 값, 요 단위가 스탠다드 메탄 퍼 킬로그램이니까 요 값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스탠다드 메탄함수니까 0.1로 나눠서 우리는 이론 공기량을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요거 찾고 요거 여기다 집어넣고 0.21까지 나누면 얼마 떨어지냐면 9.744, 약 9.7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처음에는 좀 해야 된다. 처음에는 좀 하고 얘가 익숙하게 됐을 때는 그냥 A0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달리는 거죠. 해설처럼. 그래서 A0 구할 때 O0 나누기 0.1이니까 이거 쭉 한꺼번에 달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0.1을 나눠서 그렇게 빠르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요. 그 수소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 산소량 계산할 때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1.2여야 되지 22.4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저 포인트에서 왜 11.2가 들어가냐. 그래서 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반응식을 이렇게 처음에는 적고 이게 맨날 하다 보면은 너무나 익숙해 똑같으니까 얘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수식으로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화물 소성로 중 그 유업 공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요로, 예열대, 소성대, 냉각대
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 밖에서 대차에 적재된 피소성품은 예열대 측 입구에서 순차적으로 요에 장입되어 연속적으로 열 처리를 하는 요의 이름이 뭐냐? 명칭을 쓰시오 했는데 정답이 터널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터널요에 대해서 암기를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또 1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터널요입니다. 자, 13번이 또 터널요인데요. 터널요의 구성 성분 세 가지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대차, 푸셔, 그 다음에 샌드실, 그 외에 공기 제순환 장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였고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업 방법에 따라 요를 분류할 때 연속식 요를 세 가지 쓰시오. 자, 연속 요 해가지고 참고사항까지 해설해 놨는데요. 자, 운요, 터널 가마, 그 다음에 반터널식 가마, 그 다음에 연속식 가마를 적어주고요. 참고 내용에 있는 그걸 참고해서 같이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속식, 반연속식, 그 다음에 불연속식 한번 읽어볼 건데, 연속식은 이 문제의 정답이고, 그 다음에 반연속식의 등요, 셔틀 가마, 그 다음에 불연속식의 승염식, 횡염식, 그 다음에 도염식. 거기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중량 기준으로 탄소가 85%, 그 다음에 수소가 12%, 그 다음에 황이 3%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 중유를 자, 공기비 1.2로 연소할 때 실제 공기량과 건연소 가스량을 구하세요. 자, 실제 공기량 구하고 두 번째로 건연소 가스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유가 나왔는데 액체연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액체연료. 자, 그 다음에 연료 조성이 쭉 나왔는데 얘네들 다 더했을 때 몇 프로 나와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100%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기량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기량 찾아보고 두 번째 나번으로 건연소 가스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 메타삼수니까 스탠다드 메탄올 킬로그램을 묻고 있죠. 실제 공기량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공기량의 기호는 A가 되죠. 그 A라는 거. 그러면 M이라는 게 나올 건데, M은 뭐였냐? A0분의 A였다. 근데 얘를 묻고 있으니까 M에다가 A0 곱하면 되는 거다. M, A0 이렇게 하는 거다. 자, A0의 단위도 뭐다? 스탠다드 메탄함수 퍼 킬로그램이다. 자, 문제에서 공기비 M이라는 게 줘졌어요. M이 1.2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 A0 스탠다드 메탄함수가 킬로그램이다. 자, 스탠다드 메탄함수 퍼 킬로그램 A0를 구할 때 어떤 걸 구하냐면 O0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탠다드 메타 30 퍼 킬로그램을 구한 다음에 얼마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0.21로 나누면 얘가 A0가 계산이 된 거다. 자, O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제에서 이걸 연습해 봤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1.2 곱하기 0.2를 제일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크게 하고, 자, O0 탄소니까 탄소를 스탠다드 메탄올 퍼 킬로그램 구하니까 탄소 C 더하기 O2는 CO2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걔가 연상이 돼야 되고요.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럼 반응식을 여기다 적어 놓고, 탄소 85%, 수소는 주의사항이 H2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11.2다. 이거 12%, 황 3%. 자, 플러스 여기 곱하기 얼마? 여기 85%니까 0.85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H2 더하기 2분의 1 O2. 예, 거기 주의사항인데요. H2니까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가 22.4가 아니라고 그랬죠? 11.2 곱하기 H2 12%니까 0.12 플러스 그 다음에 S 더하기 황. S 더하기 O2 하면 SO2다. 그래서 32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2.4죠. 예, 곱하기 3%니까 0.03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뭐다? O0다. 지금 O0 하나 끝난 거고요. 나누기 0.21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0.21.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 공기량을 계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수 없이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A0를 스탠다드 메탄올 퍼 킬로그램으로 계산한 거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13.0266 해가지고 13.03 떨어집니다. 자, 가번 해결된 거고요. 나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연소 가스량이다. 건연소 가스량인데 얘가 실제냐 이론이냐 했을 때 문제에서 M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GD다. GD 어떤 단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메타 3승 퍼 킬로그램이다. 자, 실제로 간 이유가 뭐예요? M이 주어졌어요.
공기비 M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가야 된다. 이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GOD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기 때문에. 자, 공식 위주로 해서 정리할 건데요. M 빼기 스탠다드 메탄 함수이니까 얼마? 0.21. 그 다음에 뭐 A0 플러스 시그마 뭐 연소 생성물들의 합. 그래서 이론 교재에서는 모든 생성물 거기 나왔죠. 모든 생성물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연소 생성물인데 모든 생성물이 아니고 건조 생성물 여기. 그래서 H2O를 빼준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 자, A0는 가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 값을 끌고 올 겁니다. 근데 13.03이 나오기 전 값이 뭐냐면 13.0266이었거든요. 이 값이 더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공기비 얘가 1.2 나왔고요. 빼기 0.1에다가 곱하기 13.0266 플러스 시그마 연소 생성물들의 합인데요. 얘가 문제죠. 자, 그러면은 저기 탄소가 85%니까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CO2가 나옵니다. 탄소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H2 더하기 2분의 1 O2 해서 얘가 H2 나온다. 그 다음에 결국에 적을 수밖에 없네요. SO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연소 생성물인데요. 여기서 H2가 빠집니다. 그래서 CO2 하고요. 그 다음에 SO2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하고 여기 CO2, S하고 여기 SO2 이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산소줄을 보면 안 되고요. 산소는 그 이론 공기량 계산할 때 이미 썼기 때문에 연소 생성물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1대1 이렇게 가야 됩니다. 1대1인데 여기는 12 들어와야 되고 여기가 기체니까 얘가 22.4, 그 다음에 여기가 32, 여기 22.4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12분의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CO2 하고 있습니다. CO2는 12분의 22.4 이렇게 들어와요. 자, 탄소가 있는 만큼 CO2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85% 있으니까 0.85. 자, CO2 끝난 거고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고 SO2 이거 해야 됩니다. S가 32, 32분의 22.4 곱하기 S%가 3%, 0.03. 자, 여기까지 해주면 얘가 시그마 연소 생성물들의 합인데 H2O 빠진 거, 그 H2O 뺀 거 건조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 빼기 0.1에다가 가로 닫고 곱하기 13.0266 플러스 요거까지 잘 계산했을 때 얘가 최종 건연소 가스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12.354 나오거든요. 12.354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13.0266은 실제 그 공기량이니까 뭐를 끌고 와야 되냐면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 있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계산한 거 있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12분의 22.4 곱하기 0.85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를 끌고 와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A0니까 여기 들어야 될 게 A0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을 곱하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한 게 얼마 떨어지냐면 10.855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요걸 끌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3.0266이 아니고요. 10.855. 네. 10.855가 5개. 네. 그래서 13.0266이 아니고 10.8555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값이 12.354 나옵니다. 그래서 약 12.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똑같죠. 네. 자, 그래서 15번은 실제 공기량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건연소가스량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15번이었고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집진장치 중 세정식 집진장치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자, 분진이 포함된 연소가스를 세정액이나 액막 등의 충돌 접촉시켜서 액체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가 세정식 집진장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공기 중에서 메탄, CH4 기체를 완전 연소시키려고 한다. 자, 메탄의 저희 발열량이 5만 나왔습니다. 5만 kJ/kg이라면 고의 발열량을 구하시오. 단 물의 증발 잠열이 2500kJ/kg이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고의 발열량하고 저희 발열량의 차이는 수분의 응축 잠열이다. 그래서 수분의 응축 잠열 걔만 포함시키면 얘가 고의 발열량이 계산되는 거죠. 근데 메탄이니까 메탄의 방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몇 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H2다. 여기 1,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들어간다. 1대 2대 1대 2다. 여기. 자, 여기서 얘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몇 개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kg 기준했을 때, 1kg 기준했을 때 물의 증발잠이 2,500이기 때문에 그 1kg 기준했을 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6, 1 곱하기 16이죠. 1 곱하기 16g 대, 이거 다 필요 없고요. H2, 2 곱하기 H2 18g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1kg. 근데 여기가 Xkg이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자, 2 곱하기 18 하면 36 나오고, 36 나누기 16 하면은, 걔가 정답인데, 얘가 2.25kg 발생합니다. 요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2500kJ/kg에다가 얘를 곱해가지고 kg을 소거하면서 증발 잠열, 수분의 응축 잠열을 계산할 수 있고 그거를 포함시켜가지고 고의 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HL 저희 발열량 kJ/kg은 원래는 이거죠. HH kJ/kg 여기다가 킬로칼로리였을 때 얘가 600이었는데 그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250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H2O 시그마 H2O H2O 양이다. 예, 킬로그램이다. 얘가 kJ/k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가 kJ/kg. 자, 근데 이게 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HH kJ/kg은 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발열량이 5만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2,500 kJ/kg에서 곱하기 2.25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2.25 kg.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 떨어지냐면 55625 나옵니다. 지금 단위가 안 맞죠? 안 맞는데 요거 킬로그램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저 여기가 어떻게 보면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 메탄의 킬로그램에 의해서 요거 H2O 킬로그램 구했으니까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단위를 통일시켜 줄 거면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킬로줄 퍼 킬로그램 살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에다가 2,500 플러스 2,500 곱하기 2.25 하면 얘가 55625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는 메탄 기체에서 고의 발열량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kg 퍼 킬로그램 해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을 찾았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업용 로에서 에너지 절감 방법 4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연소가스를 순환시킨다. 연소가스를 재순환시키면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요. 방사 열량을 감소시킨다. 연소용 공기를 예열시켜서 공급한다. 그다음에 적절한 공기비를 유지해서 완전 연소시킨다. 어쩌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자, 19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